안녕하십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개혁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4차원 생활의 길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릇된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쇄신과도 같은 의미이죠. 우리들은 개혁과 쇄신을 자주 인용하기도 한답니다. 한국 사회는 가정, 학교, 직장 등의 환경 속에서도 개혁과 쇄신을 요구하고 있지요. 대한민국의 개혁과 쇄신은 정부와 정당이 가장 필요한 단어랍니다. 그렇다면 그 개혁과 쇄신을 이끄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가정, 학교, 직장 등의 구성원과 정부와 정당의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구성원과 당사자가 개혁을 요구하고 이끌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랍니다. 개혁의 주체가 구성원과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선다면 드러나지 않은 속내까지 개혁하는 상황은 어렵다고 할 수 있지요. 상담사님, 검찰 개혁은 구성원들이 아닌 검찰 밖의 사람들이 이끌지 못한 것이 패인이었다고 하였는데, 개혁의 주체는 구성원과 당사자가 당연지사라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구성원과 당사자로 생각하였답니다. 하지만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기고한 검찰 개혁의 실패의 원인에서 착각을 인지하게 된 것이지요. 한국 사회의 검찰은 비대해져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었고,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 싶은 한국 사회였답니다. 한국민은 검찰이 비대해지는 것보다는 검찰의 독립성을 원하였지요.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이 없는 검찰을 원하였답니다. 검찰 개혁은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의 오늘날까지 각 정부 때마다 조금씩 바꿔졌고 지속되고 있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시부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막강한 권력은 견제의 대상이 되었지만 쇄신을 하지 못하였죠. 그로 인한 검찰 권력은 한국 사회의 또 하나의 정치가 되었죠.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제기한 것처럼 문민정부의 군부개혁과 국민의 정부의 정보기관 개혁은 개혁 대상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쇄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개혁 대상 밖의 사람들이 물길을 신속히 바꿔놓은 것이지요. 물길을 제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바꿔놓는 것은 전혀 다르답니다. 한국 사회의 군부개혁과 정보기관 개혁은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은 가졌을지는 몰라도 한국 사회의 군부와 정보기관의 쇄신은 넘어설 수 없는 태산이었답니다. 개혁 대상의 구성원들이 함께 호응해주는 여건은 매우 부족하였지요. 문민정부는 보수 대통령이 보수적인 군부를 개혁함에 있어서 국민적인 호응과 함께 개혁 구성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요. 국민의 정부는 진보 대통령이 보수적인 정보기관을 개혁함에 있어서 보수 정치인을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참여시키고 국민적인 호응과 함께 개혁 구성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답니다. 한국 사회의 개혁을 자기 진영에 안주하지 않고서 진영 밖으로 확대시켜 놓았지요. 보수가 보수를 과감히 개혁하면서 진보의 영역을 넓혀 놓았고 진보가 보수의 영역을 넓혀 놓고서 함께 과감히 개혁한 것이지요. 시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넘어설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태산을 개혁함에 있어서는 진영의 확대가 열쇠였다는 것이지요. 검찰 개혁은 4차원 생활의 고도 갈등에 휩싸여 있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진영의 확대도 없이 모든 것을 걸어놓아야만 했던 개혁은 절치부심만 양산하게 된 것이지요.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결의 배경 속에서 검찰 구성원들은 두 동강이가 되어버렸답니다. 국민적인 관심과 호응도는 진영의 고도 갈등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보수적인 검찰을 개혁하려면 진영의 확대와 참여가 필수적이랍니다. 또는 보수적인 태산을 개혁함에 있어서는 보수가 보수를 과감히 개혁하거나 진보가 보수와 함께 개혁하는 호응도가 필요하답니다. 진보적인 태산을 개혁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환경이 되겠지요. 진보적인 태산이라면 학교와 노동이 있답니다.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개혁도 필요하답니다. 4차원 생활은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태산으로 변하였답니다. 4차원 생활은 사회적인 일탈로 인하여 넘어서지 못하는 태산으로 변하였지요.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의 개혁이란 단지 사회적인 일탈을 바로잡는 것이 아닌
4차원 생활의 전반적인 변혁으로서 말할 수 있답니다. 4차원 생활의 피눈물의 삶 자체를 바꿔주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의 독소를 조금이라도 제거하고 사라지게 만든다면 그만큼 4차원 생활의 삶은 많이 개선된답니다. 4차원 생활의 선발주자의 사회에서는 피눈물의 삶은 한국 사회의 모습과 다를 수도 있지요. 4차원 생활의 독소가 제거되고 사라졌기 때문이랍니다. 설령 4차원 생활의 피눈물의 방식은 똑같을지라도 피눈물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감소된다면 그 환경 자체를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지요. 4차원 생활자의 피눈물의 삶이 많이 감소된다면 4차원 생활의 피눈물의 방식도 독소가 희미해지는 것으로 달라질 수 있답니다. 4차원 생활의 굴레와 강요가 아닌 자유와 선택이 등장할 수 있겠지요. 4차원 생활의 배려와 도움도 많아진답니다. 오늘날의 4차원 생활은 넘어설 수 없는 태산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4차원 생활의 당사자들보다는 4차원 생활의 밖의 사람들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물길을 바꿔놓아야 한답니다. 물론 4차원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사차원 생활의 사람들로 모든 선을 그어놓는 것은 아니랍니다. 4차원 생활의 당사자들도 자발적인 협조와 당사자로 나서야겠지요. 하지만 비사차원 생활자의 삶을 4차원 생활자의 삶과 똑같이 해결해 줄 수 없다면 비사차원 생활자에게 맡겨져야 한답니다. 4차원 생활의 해결이란 비사차원 생활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환경이랍니다. 4차원 생활자가 100이면 100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는 태산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 태산을 넘어서는 상황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조성해야 한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4차원 생활의 태산과 검찰개혁의 태산의 환경을 동일시하는 논쟁은 피하였으면 한답니다. 4차원 생활과 검찰개혁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물길을 하루빨리 조성하기를 바라면서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